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제로 제주도가 지원받게 했어요. 근데 사실 그 3%가 제주도 입장에서 엄청난 특혜는 아니에요. 제주도 인구가 지금 67만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3% 조금 안 되는 정도였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져가지고 그 돈이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총액으로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그걸 높여야 된다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세종시법은 이명박 정부가 그 우리 세종시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아수라 장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저희도 제주와 똑같은 정률제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그걸 못하고 국가가 주는 지방교부세의 25%를 가산해서 준다. 단 3년간.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1150억인가? 이런 정도 받고 있는데 저는 무슨 산출 방식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보다도 행정수도로 우리가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 행정수도로 지위가 전환될 때 당연히 보통교부세 문제는 그러니까 산정하면 복잡해요. 제주도가 67만의 3%라면 세종시는 만약에 현재 상황이 40만이에요. 아니면 좀 더 늘어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50만, 60만이면 그 인구 비례에 맞춰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맞겠다. 그런 식으로 산정하면 지금 세종시는 1조 2천억 정도를 받아야 돼요. 다만 문제는 행안부하고 제일 처리하기가 어려운 게 그럼 좋다는 거예요. 행안부 좋대요. 근데 16개 시도랑 합의를 해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총액이 정해져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정기획위원으로 일할 때도 제일 다툼이 컸던 게 지금 국세 19.24%가 보통교부세인데 이거를 22%로 늘리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행정수도가 되면서 근본적으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 저는 대통령님도 원래 공약으로도 제시를 하셨고 우리도 관심이 많은데 지방의 파이를 좀 더 19.24에서 목표를 22%로 점진적으로 늘리면 제가 지금 숫자가 확실하지 않은데 1%가 6조 정도 됐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전체 파이를 늘리면서 세종시가 정당한 몫을 찾는 게 저는 최우선의 과제고 계속 이 산출 방식을 가지고 다툼을 하면 의외로 저는 잘 안 풀린다. 간결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어제 중앙당에서 면접을 봤는데 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지금 당면한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거, 꼭 하려고 하는 건 행정수도 특별법을 관철하겠다는 것. 그리고 보통교부세 이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경제 문화가 아마 다음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번에 경제 분야에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로 좀 거는 거는 성장의 동력은 산업이고 미래의 기반은 경제입니다라는 주제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세종시가 기존의 행정수도를 넘어서 행정과 산업이 통합된 실용적인 경제도시로 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충청권 전체를 저는 실수도권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첨단 혁신 경제, 첨단 제조 분야를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두 번째는 행정 수도, 또 스마트 시티라는 우리의 속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그리고 세 번째 소상공인 주제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발표할 건데 어쨌든 우리 소득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 세종시에서 어떻게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게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원래 과거 연기군의 충북과 충남의 일부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게 우리 과거의 현실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10여 년이 흐른 현실까지도 그런 문제점이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진단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수많은 산업 전략을 발표했지만 그게 현실화되지 못했고 또 그런 산업 기능이 산업 전략의 구체성이 부족하니까 유망 기업이 있지가 않죠. 또 오늘도 좀 중요한 얘기지만 결국은 입지를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깊게 고민하느냐, 그리고 어떤 산업을 육성할 거냐, 그리고 기능 그 연구 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과 산업 현장이 떨어져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략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실행력을 당부하지 못했던 현재까지의 결과가 세종시가 여전히 자족 기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특히 이 혁신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그러면은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다른 시도는 이미 다 그런 관점을 갖고 하고 있는데 명확한 산업을 선택하는 거고 입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고 계획을 세우는 거고 결국은 생태계의 밀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럼 세종시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역시 행정 수도 자체가 우리의 경제적 기반이에요. 행정 수도. 그리고 어쨌든 저희 세종시 신도시는 스마트 시티라는 세계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세종시는 부족하지만 대전, 청주, 천안, 아산 등이 세계적인 첨단 제조 벨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종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을 그리고 도시 전체를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산업의 방향을 밀도를 어떻게 높이느냐가 앞으로 다음 시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의 큰 대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쭉 설명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행정 중심에서 일자리 산업 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세종, 그리고 AI 허브로 도약하는 세종, 소득이 순환하는 세종의 3대 방향을 가지고 다음 시정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있고 저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기업을 유치한다. 지금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가산단을 대선 공약으로 만든 게 2018년도예요. 그리고 이제 모상이 지금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상당히 템포가 늦은 상황이죠. 근데 적어도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당연히 첫째는 일할 사람, 인재를 어떻게 키울 거냐. 그리고 지금 우리 용인 반도체나 여러 혁신 클러스터들이 부딪히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고급 용수를 확보할 거냐. 그 다음에 안정적인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가 저는 사실은 국가산단의 성패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는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행정수도의 지위의 장점으로 카이스트를 포함한 우수 대학들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들의 분소 같은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중요하고 국가산단으로 한정해서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업용수로 공급될 예정이 한 9,000톤 정도로 알고 있어요. 숫자가 혹시 틀릴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대청댐에서 청주 정수장을 거쳐가지고 9,000톤 정도로 공급하고 생활용수는 한 6,000톤 정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84만 평에 이르는 국가산단이 하루에 9,000톤 정도의 공업용수로 과연 해결이 가능한가? 제가 기업이나 우리 관련한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볼 때 생각처럼 이 정도 계획 가지고 과연 기업이 흔쾌히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도 나오지만 이 클러스터의 얘기를 할 때 인재와 용수, 전력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기업 유치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부는 공식화되어 있고 일부는 논의를 하고 있고 일부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단계인데 저는 앞으로 4년, 길게 보면 2040년까지 3개의 클러스터 그리고 5개의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경제도시를 좀 지향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씀드린 세종 스마트 국가 산다는 기본적으로 충청권의 첨단 산업 벨트하고 우리가 연관되어서 유치할 수 있는 산업이 뭐냐. 여기 계신 분들 대개 다 아시는데 실제로 올 수 있는 산업은 한 5개 정도 돼요.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고 또 기업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글로벌 대기업 중에서 한 5개 정도인데 우리 입지나 아니면 전망을 생각해 볼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바이오 부문에 집중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는데 지금 용인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지금은 종합운동장에 쌀 한 톨 정도의 오염물질이 허용되는 그런 물을 공급하는 게 첨단 제조 산업에서 갈수록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를 초순수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제가 우리 예전에 수자원공사라고 불렀던 K워터가 이번에도 저희 국가산단 문제에 대해서 관여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자원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그 기술센터를 우리 국가산단에 유치를 한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바라는 그 용수 문제와 용수의 그 수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특히 바이오 반도체 관련한 주요 그룹들이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어떤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씩 들어서 초순수 얘기를 말씀드렸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편동 테크밸리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신동 중곡지구까지 이어지는 우리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스마트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가 많이 나왔고 잘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 세종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피지컬 AI하고 또 우리 버티컬 AI라고 그러죠. AI 전자정보, AI 정보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지편동 테크밸리에 집약될 수 있도록 산업을 좀 집중과 선택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저희가 지난 20년, 21년까지 국내 언론 방송사들 한 16개, 17개하고 그때 MOU를 맺었었잖아요. 그때 제 후원회장이신 김태년 의원님께서 이제 모든 국가기관은 세종으로 옮기자라고 하면서 그때 언론방송사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MOU를 맺지는 않았지만 KBS는 본사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가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KBS 혼자서 지금 여의도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수대 일정을 살려서 KBS 본사 그리고 EBS나 최근에 콘텐츠 관련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저는 뭐 장소는 좀 유동적이지만 현재 월산공단 부지가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성장을 하고 조치원은 그 중에서 좀 더 콘텐츠 소기업 아니면은 그 생태계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2개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서 K워터가 한 3,50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국가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지역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하고, 이게 혁신산업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K워터가 어느 한 군데만 만든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그런 기능들을 좀 더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 세종시 국가산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때 정책적 국가이면서 또 동시에 AITF가 있었어요. AITF의 AI 정부 팀장으로 일을 했었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그 행안부하고 지방정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소버린 AI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한국 AI 정보 시스템이, 저는 우리 한국 AI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 정보 시스템의 허브 기능을 세종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자. 그래서 국가 데이터 센터 내지는 공공 관련한 데이터 산업을 세종시로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순환하는 문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제가 소상공인 공약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권이 주 5일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업 이 소상공인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주 7일이 돌아가는 상권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세종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고, 이미 뭐 이번 시정부에서도 우리 문화재단 대표를 야간경제부시장이라고 임명을 했었어요. 근데 야간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여의 굿들의 지역화폐 모델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역화폐 중에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굿들에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여민자는 우리가 한번 소비하면 그게 다 은행으로 가요. 다 서울로 가는 건데, 굿들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어느 가게에서 굿들에로 결제를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사장이 원자재를 사거나 또 소비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한 번 더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에서 한 번 더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부여 인구가 지금 5만 명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지역화폐 중에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화폐의 우리 여민전의 금액을 늘리는 문제와 또 여민전을 좀 더 고도화하는 문제를 같이 좀 돌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산단이 지금 완공되는 게 29년 정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개발을 하면, 쉽게 말하면 부지를 다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기업들 오고 싶은 분들은 와달라. 우리가 다 이미 정지해놨다. LH가 흔히 그 토지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공약 때 말씀드렸지만, 국가산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만약에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특히 인수위 때부터 최소 3개월 정도는 국가산단 부지에 아예 제가 정주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산단을 개발하기 전에 관심 있는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공공중심 소비구조. 근데 특히 국가는 세종시가 아니라 전국에 그 조달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제가 우리 공무원 국가공무원 노조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세종시라는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써달라는 얘기고, 특히 국가에서 필요한 지식 서비스 산업을 우리 세종시가 최대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역시 결국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민간 일자리를 얼마나 높이느냐. 지금 세종시에서 일하는 분들의 33%가 역외로 출퇴근을 한다고 해요. 대전, 청주, 공주. 그게 우리 교통 문제부터 아니면 우리 소비의 부족한 문제까지 다 유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분들이 원래 세종시가 꿈꿨던 대로 우리 세종시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에서 벌고 세종 안에서 소비하는 그런 경제 체제를 갖추는 게 다음 시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분야의 대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전에 시 정부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세종시에 걸맞는 산업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타겟팅,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첫 번째 공약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전체를 활용하는 시각, 그리고 결국은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했던 5개의 혁신산업,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AI, 디지털 미디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밀도를 어떻게 높여서 생태계를 만드느냐가 세종시 경제 활성화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 정도 드렸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세종시 경제 문제에서 고심하실 분들이